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양경락 입문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위경과 마찬가지로 비경에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 비경의 적응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경의 간단한 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경은 족, 모지, 내과 쪽, 그러니까 안쪽 복숭아뼈 쪽에 은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은백에서 시작을 해서 그대로 따라 엄지발가락 아랫단에 있는 대도, 그 다음에 태백, 공손 이렇게 해서 내과를 쭉 따라 올라가서 하퇴 내측, 그러니까 삼음교, 그 다음에 누고, 지기 그렇게 해서 음능천, 혈액해서 대퇴 내측으로 쭉 올라갑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비경 라인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엄지발가락에서 안쪽 복숭아뼈 하퇴 내측, 대퇴 내측 여기를 중점적으로 굳이 혈자리를 모르시더라도 지압을 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침을 가지고 자극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경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부와 흉부에서는 위로 들어가고 애과, 그러니까 겨드랑이 아래 육촌 대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혓바닥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혓바닥 밑과 기관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목에 염증이 있을 적에 이 비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경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혈들을 한번 볼게요. 정목혈, 은백. 이제 얘는 음경이니까 목화토금수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정목혈, 은백, 영화혈, 대도, 유토혈, 태백, 경금혈, 상구, 합수혈, 음능천입니다. 그런데 비경은 뭐예요? 비위토지요. 토경이죠. 토경이니까 우리가 진오행혈이라는 거 지난번에 공부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자기 경락하고 이 오행 소속이 같은 혈은 다른 경락에 가서는 그 힘을 발휘해 주지만 자기 경락에서는 배제된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토혈, 태백 상당히 좋은 혈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제외가 돼서 일단은 그 비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영화혈인 대도랑 그 다음에 화경의 화혈, 심경의 소부, 그러니까 대도 소부를 써서 비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배우셨죠? 병을 봤을 적에 경락병과 내상병으로 보자. 그래서 경락병일 때는 오체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상병일 때는 오기에 의해서 치료를 한다고 배운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목혈, 은백은 이 간경에 대돈이랑 짝을 이루어서 저기에 씁니다. 그리고 유토혈, 태백은 배제됐고, 경금혈, 상구는 경거랑 합쳐서 이 피부의 문제, 사막이라든지 이런 지젖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합수혈, 음능천은 음곡하고 같이, 신경에 나오는 음곡하고 같이 이 수액 편차,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 습하다든지 너무 건조하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경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기타 혈들 볼게요. 원혈, 태백, 극혈, 지기, 낙혈, 공손, 모혈, 장문, 유혈, 비유입니다.
비경은 그 21열이지만은 그 외에도 중요한 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삼음교가 있어요. 삼음교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음이 만나는 곳이라 그래서 삼음교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있는 세 개의 음경,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족골음 간경이 만나는 삼음교. 여자분들의 여러 가지 부인병이라든지 생리통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누곡이라는 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뭐 액체가 새는 거를 갖다가 그 셀 누자를 쓰는데 역시 부인병에 씁니다. 그리고 음능천 중요하고요. 혈해, 말 그대로 피해 바다라 그러죠. 혈해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열들을 봤고요. 본격적으로 비경의 적응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번 위경이나 마찬가지로 적응증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그 다음에 다이어트, 만성피로, 생리통, 갱년기장애, 피부 트러블, 저체중, 어린이 발육부진, 아토피, 과민성 대장증후군, 섬유근육통, 그 다음에 상안검 경련, 그러니까 윗문꺼풀이 떨리는 거, 그 다음에 발목 염좌까지 아주 무지 많습니다. 병들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시죠? 이 주역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점치는 책 중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복서정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일 뒤에 황금책 천금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동정음양이 반복천변하니 수만상지 분운이나 수일리의 윤관이라. 무슨 뜻이냐면 동정, 움직이고 그 머무르는 것과 음과 양이 되풀이해서 수없이 변하니까 수만 가지의 이리저리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의 이치로 아우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많은 병들이 그냥 거기 맞게 증세에 따라서 이 병이다 저 병이다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어떤 하나의 원칙, 그 원칙만 잘 지켜주면 어떤 하나의 습관만 잘 고쳐주면 이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이 병들 중에서 손쉬운 거 두 가지만 먼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상안검 경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윗눈꺼풀이 떨리는 건데요. 그게 비경유주라서 그래요. 만약에 아래 눈꺼풀이 떨리시거든요. 위경을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발목 삔 거 있죠. 그건 왜 여기다 넣었느냐 하면은 상구가 있어요. 비경 라인에. 엄지발가락 위쪽에 상구 있죠. 그 상구 라인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발목 염좌를 넣어놓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발목이 이 안쪽 복숭아뼈 쪽으로 삘 수도 있고 바깥쪽 복숭아 쪽으로 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지발가락으로부터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잡히는 게 그 비경 라인의 상구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인대를 하나 건너가면은 간경의 중봉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중봉에서 옆으로 가면은 지난 시간에 위경에서 배웠던 위경의 회계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은 그러니까 이 바깥쪽 복숭아 쪽 위쪽으로 가면은 구허예요. 담경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에 이렇게 나란하게 혈이 4개나 있기 때문에 넣었던 겁니다. 치료하는 법은 위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릴 거고 굳이 되풀이 한다면 우리 저거 했죠. 움직이면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파. 염증이니까 화열. 몸이 무겁고 뭔가 이렇게 찌뿌둥해. 토열. 그리고 자꾸 그 살이 4살 같지 않아. 피부에 뭔가 마비가 오고 저릿저릿해. 금열.
그 다음에 그 진액이 부족해서 관절에서 자꾸 뚝뚝 소리가 나. 수혈.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상안경 경련 부분이랑 발목 영자 부분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오행열을 활용하셔서 치료를 하시면은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잡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당뇨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요, 당뇨는 사람들이 뭐 현대병이다, 뭐 문화병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당뇨는 2700년 전에 쓰여졌던 황제 내경에서부터 그 당뇨가 기록이 돼 있어요. 소갈이라고. 그리고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소갈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소갈, 그 태울 소자에다가 목마를 갈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그 허준 보면은 이 당뇨약에다가 반묘라는 약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독살하는 내용도 나오고 한데, 그렇게 가면은 몇 시간 얘기해야 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급격한 그 영양분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꼭꼭 씹어서 그게 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장벽을 거쳐서 영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은 이 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막 입에 넣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녹아서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소장으로 해서 바로 흡수가 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갖다가 혈관으로 넣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 음식, 너무 뭐 맛집, 미식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 당뇨나 통풍이나 이런 성인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당뇨를 무슨 옛날 체계들은 부작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제가 급격한 영양분의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냉수를 너무 먹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내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장은 가슴하고 배에 다 들어가 있죠. 내장은 그리고 36.5도라는 우리의 그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수 이런 걸 넣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겨울 되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코트를 꺼내서 입죠. 그것처럼 이 내장이 차가우니까 보호해야 되겠다. 두꺼운 옷을 좀 입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배에다가 엄청난 지방을 갖다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 찬음료수 이런 걸 마심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고, 그리고 지방은 다른 그 영양소에 비해서 이게 열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차가운 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에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찬물, 너무 많은 음료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위산이 희석됩니다. 원래 위산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염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균이라든지 이 나쁜 물질들을 어느 정도 소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찬물, 찬 음료수로 인해서 위산이 희석되면은 항균이랑 해독작용이 안 되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물 많이 마셔라 그러잖아요. 물 많이 마셔라. 물을 1.8리터 이상 마셔라.
근데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고혈압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이뇨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혈액량을 줄이면은 그러면은 이 혈관벽을 밀어내는 압력이 떨어질 테니까 이뇨제를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라 하고 한쪽에서는 외려 이뇨제를 처방을 해서 혈압을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뭡니까 그 신장계통에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이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뇨제 막 주잖아요. 이런 이 아이러니한 어떤 그 처방을 내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먹는 음식의 70%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만 잘 먹어도 목말라서 어떻게 저기 그 큰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꼭꼭 씹어서 침하고 섞이기만 하면 오히려 수분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요. 물은 그냥 벌컥벌컥 마시니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이제 소변이나 아니면은 설사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음식에서 이 섭취되는 수분은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 안 먹어도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지나친 영양분의 그 섭취,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그리고 특히 찬 물과 찬 음료수의 섭취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은 우선 첫 번째는 이 밥이랑 물을 좀 따로 드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식사는 가급적이면은 뭐 국물이 있는 뭐 국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이런 거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제한하고 평소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밥하고 그냥 관련 반찬들 야채나 이런 걸로 해서 먹고 한 30분 정도의 토울을 두고 위산이 충분히 섞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물을 먹는다. 둘째는 아무 때나 먹지 말고 목이 마를 때만 뜨거운 물을 마신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이 뱃속에 들어오면은 그 물을 데피기 위해서 그 물을 데우기 위해서 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찬물을 마셔라. 그럼 칼로리가 소비된다.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칼로리 소비는 됩니다. 물을 데피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방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해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마를 때 온수를 마시면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하수구 청소할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잘 내려가죠. 훨씬 이 배설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혈당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인텐시브해서 당뇨 강좌를 따로 할란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도 당뇨 환자들을 단식을 시켜서 당뇨 약을 끊게 하는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화제를 드셔가지고 일단 위를 한번 비워주고, 왜냐하면 이게 위가 약한 분들은 거기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5시간이 아니라 한 8시간, 10시간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제를 한번 드셔서
위를 비워주고 그 다음에 그 24시간 동안에 수시로 보통 한 4컵에서 5컵 정도, 한 컵 기준은 한 150ml 정도의 온수를 마셔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활 습관만 고쳐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병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혈자리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제가 목화 토금수 혈 쓰는 거 가르쳐 드렸죠. 만약에 이게 경락병, 그러니까 바깥으로 근골격계 쪽으로 있으면은 움직이면 아프면은 목혈, 그 다음에 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혈, 괜히 무겁고 찌뿌둥하면 토혈, 그리고 피부가 감각이 이상하고 저릿저릿하면 금혈, 그 다음에 관절에서 소리 나면 수혈을 쓰라 그랬죠. 그러면 내장 쪽에 있는 병은 어떻게 하느냐? 내장 쪽에 있는 병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장 쪽에 있는 병은 따뜻한가 차가운가, 그 다음에 건조한가 습한가, 이거를 위주로 해서 따뜻하거나 차가우면은 수혈하고 화혈을 쓸 것이고, 건조하거나 그 다음에 습하면은 또 토요일이나 수혈을 쓸 것이고, 역시 거기서도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혈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속이 맥혀서 더부룩하면 뚫어주는 목혈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경의 여러 가지 그 적응증들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침을 놓지 마세요. 그 동의보감에도 당뇨를 앓은 지 100일이 지나면, 이때 100일은 정말 100일이 아니라 여러 날을 갖다가 총칭하는 거예요. 당뇨를 앓은 지 100일이 지나면 침을 놓지 마라 그랬어요. 곪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지압을 이용해서 혈자리를 자극을 하시고, 이 압봉 같은 걸 붙여도 끝이 뾰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티칭 같은 거 말고 그런 끝이 납작한 뾰족하지 않은 그런 압봉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